대운은 사주 원국이 어떻게 시공간에 변화하는가를 살피는 첫 번째 기준점입니다. 다만 대운이 극히 개인적인 이유는 대운을 산출하는 방식 때문에 월주를 기준으로 남녀 음양을 따져서 시간이 순행하거나 역행하는 방식으로 오로지 내 사주팔자의 변화를 살피는 기준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는 중요한데 예로 연주는 지구의 공전주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바뀌지만 나의 육체는 부모가 존재하는 궁이, 즉 월주로부터 받았으니 일간의 존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궁이입니다. 연주는 조부모 궁이이지만 나를 직접적으로 만들지 못하기에 연주가 월주로 기운을 전달하고 월주에서 일주로 전달하는 과정에 육체를 얻고 세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연주와 일주는 육체적으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일간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월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대운을 살피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일간의 환경 변화를 살피는 겁니다. 월주는 내 육체를 만들고 생명체를 유지하게 해주는 궁이입니다. 월주를 기준으로 대운 변화를 살피기에 물질, 육체, 공간, 환경 변화를 상징합니다. 즉 태어날 때 받은 시공간이 대운에 따라 물질, 육체, 환경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궁위의 환경 변화를 살핍니다. 대운 변화를 살피는 방법은 가장 먼저 월주를 살핀 후 연, 일, 시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운 변화는 일주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각 궁위도 함께 살필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대운을 각 궁위에 대입하여 그 변화를 살피는 겁니다. 세 번째, 대운 간지의 시공간 의미를 살피는 겁니다. 이 대운 변화를 살피는 세 번째 방법은 대운 간지 자체의 시공간 의미를 살피는 것입니다. 예로 을해 대운의 경우 해외에 가서 살아야 할 일이 발생하거나 또 사회 활동이 답답해져서 밤에 활동을 하거나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해 떠도는 환경에 직면합니다. 즉 대운 간지는 내 사주 팔자와 조합하여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팔자의 조합과 전혀 상관없이 대운 간지 자체 의미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신의 을축 무인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42세 전에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고 병호대운 이모년 1월 남편을 잃었습니다. 을사대운 갑신년에 담낭 수술을 받았고 딸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럼 원국의 시공간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운을 보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원국의 팔자 구조죠. 월간 신금이 임수와 해수에 의해서 차갑고 무거우며 옆에 있는 을목을 바로 찔러댈 수 있는 구조이고 신금이 일지 축토로 들어와서 냉기를 더욱 조장합니다. 태어날 때 정해진 업보이자 숙명으로 신금에 상한 을 육체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그 시기는 월간 신금의 날카로움을 을목이 직접 받고 축토에 응결되는 을축의 시기로 31살에서 45세 사이죠. 또 지지를 보니까 진해 축인으로 지지가 전체가 어둡고 습하며 인중병화가 드러날 수 없는 구조로 인해합, 축인합으로 병화의 분산 에너지 활동이 더욱 제한되었습니다. 또 축진파 작용이 보이는데 월간 신금과 유축진 3자 조합을 이루어서 교통사고, 치아 문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다가 불법을 저지르고 감옥 가는 물상들인데 팔자 구조에 따라 발현됩니다. 원국 구조를 살폈으면 이제 대운에 의해서 변화하는 원국의 환경을 살펴야 합니다. 그럼 대운의 시공간 변화를 좀 볼까요? 우선 정미대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 원국의 을축의 시기에 몸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운은 바로 정미대운입니다. 3, 13, 23, 33세부터죠. 정미간지의 속성을 그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미 속의 정미, 미토 속의 을목이 정화에 의해 좌우 확산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답답해집니다. 또 연에 있는 임수와 정임합을 하고 또 월간 신금에 열기를 가하고 정을로 을목의 활동이 답답해지고 제약되며 시주의 정무로 크게 나쁜 것은 없지만 무토의 땅에 열이 오릅니다. 정리하면 정임합이니까 국가, 사회에서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하여서 직업에 변화가 생기는 운입니다. 또 정화가 신금을 자극하면 뜨거워진 이 신금은 어디를 향해 갈까요? 임수와 해수를 향하여 가는데 임수는 정임합으로 임수가 답답해지고 해수는 정미운이니까 미토의 해수를 상하게 하여서 열이 오르고 탁해져 수기는 줄어들고 열은 오르면서 화기는 증가하여 신금은 더욱 더 자극을 받아서 날카로워집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신금은 열기를 해소하고자 수기를 향하거나 목기를 자르는데 임수와 해수, 즉 수기의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서 신금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기에 을목을 공격하여 생기가 상하고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42세 이전에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때 만약 임수와 해수가 없었다면 이 여자는 사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병호대운을 한번 볼까요? 병호대운. 사주팔자 원국 무인의 시기가 46세 이후니까 병호대운입니다. 을목은 무인의 시기를 만나면 안정적인 무토, 삶의 터전을 만나니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자식이 발전하거나 재물을 득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병호운은 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병화를 대입해 볼까요? 병임축을 하고 병신합을 하고 또 을병을 하고 또 무병, 조합을 이룹니다. 연간 근본 터전에서 충으로 변화를 주고 월간 병신합은 직업 활동에 장애가 생기고 남편을 상징하는 신금이 병신합으로 답답해지며 을병은 직접 사회 활동을 하거나 경제 활동은 아니더라도 밖으로 나가 활동하는 운이며 무병은 자식 자리에 이 빛이 들어오며 일간 을목은 또 병화를 향해 나가고 무토에서 을병이 집합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발전합니다. 지지를 보면 오진, 오해, 합, 오축, 탕화 속성으로 폭발력이 생기고 인오로 무토가 인오를 만나니까 단체, 조직에서 소속감을 갖습니다. 또 직장, 조직에서 발전할 수 있는 운인 거죠. 따라서 오화대운에서 흉한 궁이는 일지가 분명합니다. 대운간지 병호는 강력한 태양빛으로 금기를 키우니 월간 신금 남편과 일지 축토 배우자 궁위에 신금과 관련된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신사년이 오면 대운과 병신합을 하고 임수가 병신합을 깹니다. 즉 합과 충이 공존하는 해인 거죠. 이런 이유로 신사년 말, 이모년 초에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대운에서는 병신 합을 하겠다고, 신금을 합하겠다고 암시를 준 후 세운에서 합하고 충하는 구조로 남편이 상하고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럼 을사대운을 한번 볼까요? 을사대운. 을사대운은 54세 이후니까 궁위로 따지면
임목의 시공간이죠. 자식궁이이며 말년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 집중하여서 구조를 살펴야 하는데 을사대운은 천간에서 을임, 을신, 을을, 을무 조합을 이룹니다. 또 밑에 사를 볼까요? 사를 넣으면 사진, 사해충, 또 사축, 인사형이 발형이 됩니다. 발생하는 시기인 거죠. 천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을신으로 신금에 의해서 을목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지에서는 인사형으로 임목이 상할 수 있는데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을사대운의 수기가 줄어들고 화기는 증가하여서 임목이 해수로부터 받았던 수기가 줄어들면서 땅이 마릅니다. 임목에게 공급했던 수기가 마르면 성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갑신년이 오면 무인 시주가 상하는데 무토, 마르고 갓무로 간목이 무토, 육체를 상하게 하며 지지에서는 인사형으로 상한 상태에서 갑신, 신금이 충으로 재차 가격을 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갑신년에 담낭수술을 받았고 시지가 심하게 상하면서 딸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자,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기사 무인 임자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임신운 기사년 1월 17일에 구속된 무기수입니다. 그럼 실제 상황을 사주팔자에서 한번 파악해 볼까요? 먼저 원국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국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갑기합이 보이고 또 무기임이 보이고 지지에서는 인사형이 보이고 자진합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원국에 있는 형충파의 합의 조합이죠. 그럼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기합. 이 갑기합은 시간에 있는 임수와 조합하면 임갑기 삼자 조합으로 땅속에서 뿌리 내리는 시기로 기획, 설계, 교육 등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갑목은 세상에 처음 나온 생기와 같으니까 성정이 순하고 직선적이죠.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월지 시공간이 4월이니까 갑목은 뿌리 내리지 못하기에 성장을 멈추고 하강하면서 무력해집니다. 또 시주에 있는 임자는 무기에 막혀서 갑목에게 적절한 수기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갑목은 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연월에 보니까 오로지 진토 속의 개수뿐인 거죠. 수기가 진토 속의 개수뿐입니다. 수기가 마르면 성정은 급하고 수기를 감추고 보호하니라 구두쇠처럼 돈을 쓰지 못하거나 돈을 탐하게 됩니다. 시주 인자를 간절히 원하는데 임수는 갑목을 향하는 과정에서 무토와 기토를 지날 수밖에 없기에 무기는 경쟁적으로 임수를 다투면서 수기는 마르고 탁해집니다. 이래서 바로 시기, 질투, 경쟁, 도박, 투기, 불법으로 돈을 탐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자, 그럼 부연 설명을 좀 해볼까요? 제가 조합을 몇 가지를 써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가 있는데 임수가 있습니다. 무기가 경쟁하여서 재물을 탐합니다. 바로 투기, 도박, 불법, 비리의 물상입니다. 이번에는 무무가 있고 임수가 있습니다. 무무가 공통으로 임수를 취하는 것으로 협력의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임수가 있고 무개가 있습니다. 무개 합하니까 월간에 있는 개수와 합하면서 가끔 임수를 탐합니다. 자, 이번에는 임무 신이 있습니다. 신금을 임수에 풀어서 활용하는데 종교, 명리, 철학과 인연이 깊습니다. 이번에는 임무가 있고 경금이 있습니다. 경금, 열매, 즉 물질을 추구하기에 재물, 명예, 거포장에 흥미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4월에 미약하게 이 개수가 필요한데 진토 속에만 있고 진사로 지장간에서 무게합, 을경합하니까 이 시기에 인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고향을 벗어나 해외로 가거나 직업에 큰 변화가 오거나
육친과 이별,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지와 인사, 형하고 연간 간목은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 법률, 통치수단인데 갑기합으로 땅속에 박히고 인사형으로 마르고 상하는 거죠. 종합하면 월주기사에 이르면 바른 성정을 가진 간목, 임목이 모두 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진합을 하는데 마른 진토는 이 시지에 있는 자수를 끌어와서 수기를 채우는 과정에 임목에 흡수되고 사화에 증발되어 진토의 땅까지 이르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원국 구조를 살핀 것인데 그럼 대운의 시공간 변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월에서 수기가 간절한 상태에서 시주에 임자가 있으니 수기가 많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록 임자가 좋지만 시주의 나이에 이르기까지는 연과 월에 수기가 부족한 것이 분명하죠. 초년의 경오, 신미를 지날 때 상황이 더욱 나빠집니다. 간목이 경신에 의해서 상하고 오미에 의해서 마릅니다. 나라의 법과 같은 간목이 무법천지로 바뀌는 거죠. 법을 어기고 함부로 행동하는 성정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수기가 부족하면 성격이 급하고 공부를 싫어하고 무기의 세력을 모아서 경신으로 못된 짓을 함부로 저지르는 운으로 그런 성향이 30세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주의하여서 살필 에너지 파동은 아무리 간목이 수기를 필요로 하더라도 대운에서 수기를 만나지 못하면 시들시들한 상태로 있을 뿐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간목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죠. 그런데 다음이 임신대운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3, 13, 23. 23세는 원국에서 사화에 이르렀고 인사형이 동하고 진사로 인생에 큰 변화가 오는 시기입니다. 이런 원국 구조가 임신운을 만나면 공간, 환경, 육체, 물질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임신운이 왔습니다. 그럼 시간에 있는 임수는 연에 있는 간목을 향해서 생명수를 공급합니다. 이렇게 에너지들이 움직이는 방향은 정해져 있고 절대로 바뀌지 않지만 구조에 따라서 휘어지고 비틀려질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시공간이 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임수가 간목을 향하는 과정에 반드시 무토와 기토를 거쳐야 하고 필연적으로 무토와 기토가 경쟁적으로 임수를 다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지에서는 신, 자, 진, 삼합을 이루고 임수와 신자진 삼합을 이룰 때 사망, 살인, 이혼, 추락, 조폭, 강압적으로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홍수와도 같은 힘, 회오리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물질을 휩쓸려 버려서 정신 이상, 마약 중독, 독극물, 자살, 불법 행위, 공금 횡령, 비밀스러운 연애, 방랑, 불법 재물, 유람, 관광, 익사와 같은 물상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기사년에 갑기합하고 기사년에 인사형으로 법을 무시하는 해가 되어서 무기수에 처해진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무술병진 갑술 을의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28세 1985년 김이운 을축년 음력 3월에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음력 6월에 부인과 경제 문제로 이혼하고 음력 12월 본인은 교통사고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원국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연과 월에서 무술병진이니까 진월에 모내기 하는 논에 수기가 적절히 필요한데 진토 속의 개수만 약간 있을 뿐 을목 새싹들의 성장에 문제가 있고 일간 간목도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모내기 하는 시기에 논에 물을 대지 못해 모들이 자라지 못하고 성장 과정에서 육체가 상하니까 이 장애가 생기는 거죠.
월간 병화가 식신으로 길신이요 수명신이라고 주장하지만 시공간을 무시한 기륭 판단은 무의미합니다. 수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병화는 진토 공간을 오히려 더욱 마르게 하므로 식신의 작용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신은 무조건 좋다라는 식의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진, 삼합의 진토에 수기가 가득하다고 판단하는 것 또한 오류입니다. 묘월의 땅속에 있던 수기들은 열기를 올리고자 모두 개수로 기화되어 지하수는 고갈되고 건조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진토에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열 오름으로 여드름이나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월지 진토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술토로 충하니까 진토 공간이 심하게 찌그러집니다. 충의 문제는 토를 살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토 속에 있는 인자들을 살펴야 합니다. 이 안에 개수와 을목이 있는데 개수는 무게합으로 증발해버리고 성장해야 할 을의 활기가 심하게 상합니다. 을목은 성장을 주도하기에 육체가 상하는 문제를 살펴야 하는데 개수가 마르면 일간 간목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진월을 만나 성장이 불가한데 가만히 보니까 뿌리 내릴 터전도 없으니 삶이 불안정합니다. 수기가 마르면 간목은 어디를 공격할까요? 무토를 공격하여서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즉 무토를 찌르니 안정적인 삶의 터전에 문제가 생기고 십신으로 살피면 현재 부친이 불미하며 이런 문제는 월지의 시기 24세에서 30세 사이에 발생할 것입니다. 자, 그럼 원국 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대운을 살펴서 원국에서 암시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을 읽어내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진월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죠? 수기를 채워야 성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대운은 가만히 보니까 사오미로 흘러서 진토 속의 개수와 을목은 더욱 마르고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 원국에서 암시했던 24세에서 30세 사이에 을목이 상하고 이에 상응하는 흉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을목이 반응하는 해에 그런 문제가 발현될 것입니다. 28세 기미운 을축년 음력 3월에 부친이 교통사고를 사망하고 음력 6월에 부인과 경제 문제로 이혼하고 음력 12월 본인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사주 원국에서 양쪽의 술토에 의해서 진토 속에 을개가 상하고 있을 때 시지에 있는 해수가 그나마 문제를 해결했는데 김이 대운에 이르면 미토가 해수를 탁하게 막아버립니다. 이에 따라서 해수에서 진토로 흐르던 물줄기가 막혀버리고 상대적으로 화기는 증가하면서 진술충의 강도가 더욱 심해지는 거죠. 을축년에 을이 드러나고 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알려준 건데 을축년에 부친이 사망하고 부인과 이혼하고 본인도 교통사고로 불구자가 된 것은 술진술 을축년에 축진파 축술형으로 충과 형 작용이 여러 궁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기후계해 무엇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경술신해 초중고 때 수제라 칭찬을 받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신해대운 말에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임자대운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개축운에는 요직을 거쳤는데 갑인운에는 몇 차례 건강 악화로 고전했으나 극복하고 행정부처 고위직을 거친 후 공직생활을 마감했습니다. 2010년에 경인년 지방시장 선거에서 신사월에 당선되었습니다. 원국구조를 좀 살펴볼까요? 기우월이네요. 기우월의 유금 시종자를 수기에 풀어내야 윤회가 가능하고 목기를 만들어내면 꿈을 이룹니다.
사주 구조에서 연, 월, 일시, 시공간이 순탄하게 흐르면 권위, 명예, 재물은 물론이고 삶이 안정되죠. 즉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공간의 순탄한 흐름이 권위, 명예, 재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바르지 않거나 막히는 시점에 이르면 삶도 힘들어집니다. 유금을 임수와 해수에 풀어내면 대부분 총명한 이유는 반도체와 같은 유금에 저장된 정보들을 수기에 풀어내니 엄청난 정보를 해독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궁의를 살펴서 그릇을 판단하는데 수기가 연 또 일지에 있으니 연의 궁의는 국가, 해외를 뜻하고 일지는 부인이나 자신이 얻은 재물이나 명예를 뜻합니다. 따라서 국가 관련 직업이요, 일지의 재물이 모이고 부인복도 좋죠. 시주를 볼까요? 시주는 무오로 일지 해수로부터 나와야 할 간목이었고 물의 흐름을 무토가 막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기가 무토에 막히는 시기, 즉 46세에서 53세 사이에 인생의 흐름이 막힐 것임을 암시하는데 시지오화는 유금에 열을 가하여 유금이 수기에 빠르게 풀어지도록 하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단점은 일지오화가 일지해수에 막혀서 그 작용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연주 임진과 일주 개해는 상호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동일 오행이지만 음양이 서로 다른 구조는 매우 다양하기에 구조를 살펴서 의미를 분석해야 합니다. 개해 임진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개미 임자 등 수많은 조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죠. 무기임 또는 무기개처럼 수기가 필요할 때 경쟁 구조라면 물질을 탐하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무기가 힘을 합하여 세력을 모아 정치에 투신할 수도 있거나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임진, 개해 잘 보세요. 임진과 개해는 모두 지지 공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수는 자축인의 공간, 개수는 묘진 사의 공간을 얻어야 적절한데 정반대이기에 상호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임수는 개수가 가진 해수가 필요하고 개수는 임수가 가진 진토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상호 기운이 연결되면서 개수는 연에 있는 임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시공간 변화에 따라 작용이 달라지기에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럼 대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초년에 수운이 와서 금기가 수기에 풀려 총명하니 두뇌를 활용하는 직업에 적합합니다. 임자대운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연간에 있는 임수가 임자대운을 만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개수는 자신의 에너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임수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갑인대운에 몇 차례 건강이 상한 것은 무게합하는 구조인데 무게합하는 구조에 갑인이 와서 인해, 인오로 수기가 마를 때 갑목이 무토, 육체를 공격하여 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개갑무 삼자조합이라 부르고 세 글자의 시공간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갑목은 겨울에 활용하는 에너지요. 무토와 개수는 모두 봄에 활용하는 에너지이기에 활용 방식이 전혀 다르죠.
간목은 직선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운동을, 을목은 좌우로 펼치는 운동을 하므로 봄에는 계을무 삼자가 만나서 새싹을 사방팔방으로 펼쳐야 하는데, 계간무로 한 글자만 바뀌어도 간목이 개수에 의해 폭발하면서 무토를 뚫고 직선으로 상승하는 과정에 육체를 상징하는 무토가 상하는 겁니다. 이때 육체가 상하는 정도는 무토가 가진 수기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예로 사막처럼 마르면 심하게 상하고 축축한 땅에서는 상하지 않거나 조금 상합니다. 이 구조는 다행하게도 개해로 수기가 있기에 건강 악화로 그쳤고, 을묘대운에 을, 개, 무 삼자 조합을 이루어 세 글자 모두 적절한 시공간을 만나서 성장을 주도하는, 을개무 성장을 주도하는 교육 공직에 어울리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 무신, 갑인, 개유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주 구조는 신월의 시공간에서 열매를 익혀야 하는데 화기가 없으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임진과 무신으로 신자진 삼합과 임수가 천간에 드러나서 수기의 속성대로 남의 통제나 간섭을 싫어하고 방탕방랑의 상이니까 초년의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어렵다면 흐르는 물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물은 절대로 흐름을 멈추려고 하지 않죠. 달리 표현하면 일정한 공간에 정착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조직, 단체, 직장, 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자유분방한 성정입니다. 이런 의미를 확장을 하면 사업의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장사, 사업을 선호하며 간섭, 통제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신자진 삼합이 장사나 사업에 어울리는 이유인 거죠. 연과 월에 화기가 없음을 확인했다면 일주와 시주에 화기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이런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일간의 육체와 물질을 가진 유일한 공간이 월지인데, 월지에서 원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는 일지, 임목의 지장 간에 유일하게 병화가 있으니 그 시기에 발전할 것임을 암시하는데, 만약 해자축 수기가 많아 화기가 상했다면 발전하기가 어렵겠죠. 정리하면 임목의 시기 38세에서 45세 사이에 신금, 월지 신금과 충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숨겨져 있던 병화가 동하면서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다만 충에 의해서 활발해지기에 원래 공간에서 변화가 생기고 공간이 넓어지면서 활동 공간에서 벗어나 이동해야 발전하는 겁니다. 그럼 일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갑인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려면 반드시 안정적인 터전이 필요한데, 월간 무토는 간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에 간목이 무토를 상하게 할 위험이 높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나마 연주의 임진에서 수기를 보충해 줍니다. 이런 이유로 중년 이후에 조금은 안정적인 터전을 얻을 겁니다. 자, 그럼 사주팔자 원국을 살펴서 전반적인 구조와 시공간 흐름을 파악했으니까 대운을 참고하여서 타고날 때 받았던 시공간 부호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의 공간에서는 화기가 필요함에도 50대까지는 수기로 흘러서 여름에 열매를 확장하여 재물을 추구할 수도 없고, 여름에 태어났음에도 대운은 겨울을 지나니 밖으로 나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학업에 흥미가 없고 장사 사업을 한다면 이리저리 떠도는 직업이거나 무토로 고정된 이 장소를 가진 직업이라면 강한 수기에 의해서 안정적인 터전, 무토가 휩쓸려 직업을 자주 바꿉니다.
원국과 대운의 흐름을 살폈으니까 그럼 실제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남자는 서울 위성도시 소재 7층 건물 소유주입니다. 1983년 개해년에 부친이 사망한 후 토지로 유산을 받았는데 1992년 임신년에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하여 50억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학벌은 약하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고생하다가 40대에 크게 재물을 늘렸습니다. 부인은 식당과 반찬 회사를 경영하고 2004년 척추 이상으로 수술하였고 재산, 문서 등 길사는 모두 음력 진월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식당을 운영하면서 고생하다가 임목 38세에서 45세 사이에 인해 지장간 병화의 도움으로 갑자기 재물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자, 다 같이 볼까요? 갑오신미 정해 개묘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연월에 오미로 중력에너지 정화가 강하니까 집념, 집착, 집중력을 가진 조합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부자사주들 구조에서 보이는 건데 다만 각 궁위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연월에 있으면 집중력이 강해서 총명함을 상징하고 국가나 사회 활동에 그 에너지를 활용합니다. 또 오미가 월과 일에 있다면 재물에 엄청난 집념을 보여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일시에 오미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강한 집착을 보여서 의처, 의부증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월지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월지가 미월이네요. 이 미월의 시공간은 마치 사막과 같아서 충분하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구조를 제외하고는 수기가 충분하기를 원하죠. 이런 조건에 적합한 시공간을 언제 만나는지 한번 볼까요? 가만히 보니까 일지 해수의 시기에 이르면 미월에서 필요한 수기를 만납니다. 또 나머지 구조를 살피면 천간에서 신금과 간목의 조합이 보이는데 신금의 입장에서 간목을 얻었으니 매우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신금은 시종자와 같아서 수기에 풀어져서 겨울에 간목으로 그 무령을 바꾸기에 신금의 존재 가치는 결과적으로 간목으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신금은 간목으로 무령을 바꾸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갑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신금이 임계를 지나면서 천천히 간목으로 바뀌기에 신금은 간목의 모친과도 같은 겁니다. 이런 위치는 사계도로 살피면 극히 명확하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신금이 간목을 만났을 때 간목이 어떤 궁위에 있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예로 이 사주대로 신금이 얻어야 할 결과물 간목이 월간 신금의 입장에서 간목이 부모궁에 있으니 좋은 부모를 만난 겁니다. 다만 신금과 간목이 만났을 때 수기가 너무 말라 건조하면 심장, 뇌에 무리가 올 수 있기에 수기로 적절하게 해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원국의 일지 해수가 이 신금의 날카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또 일간 정화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간목이죠. 간목을 연에 두었으니까 국가, 조상의 음덕이 좋고 국가 공직과 인연을 가집니다. 근데 간목의 위치가 만약에 연간이 아니라 일간이었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신금 부친은 46세 이후에 자신의 꿈을 이룰 것이고 자식덕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글자가 어느 궁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과정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월 1에 정화와 신금이 있는데 정화가 신금에게 열을 가하는데 정화의 특성인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수정하는 것에 신금을 고치는 직업을 추론할 수 있는데, 만약 치아가 아니라면 해묘미로 성장하는 목기를 신금으로 정리, 정돈하는 회계, 세무, 한이 침술 물상입니다. 또 만약 미토의 직업을 활용하면 무역, 중개업, 식료품, 유통업 물상이죠. 더러는 해묘미 삼합운동을 활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업에도 어울립니다. 다만 월간 신금과 해묘미 에너지 특징이 정반대이기에 월간의 시기에는 신금으로 살다가 해묘미의 시기에는 인간 중심의 직업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주팔자 원국을 살폈으니까 대운의 흐름으로 좀 살펴볼까요? 그 흐름이 금수로 초년에 강한 금의 영향을 받지만 수기에 이르면 금이 풀어져서 날카로움이 해소되면서 물질보다는 정신을 추구하며 해묘미로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과 직업 의식을 갖습니다. 또 이렇게 수기에 이르면 월지에서 원하는 시공간을 얻어서 발전하게 될 것인데, 원국 구조와 대운의 흐름을 살폈으니 실제로 발생한 삶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년에 성적이 우수하여 치과 의사가 되었고, 병자 운에 기초단체장이 되어 명성이 높았으며 의류년에 국무위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신축, 경인, 임진, 계묘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주 구조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지지는 축, 인, 진으로 시공간 범위는 넓지는 않지만 순탄한 흐름입니다. 다만 시지에 묘목이 있는데 묘목에 이르러서는 시간이 역류하기에 54세 이후에 삶의 굴곡이 생길 것입니다. 시공간 특징으로 살피면 신축, 경인, 임진, 연, 월, 일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습하죠. 만약 병화였다면 어땠을까요? 어둠을 밝히고자 자신의 에너지를 방출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다만 시간의 방향으로 살펴본다면 신금과 경금이 임수를 향하여 가니까 연월의 육치는 물론이고 국과 사회로부터 재물 또는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30대 이후에는 연주, 신축의 에너지를 받아서 유축진 3자 조합을 이루니 큰 재물을 얻거나 재물을 탐하다 감옥에 가거나 치아가 상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육체가 상하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 발현되는 물상이 다를 것이며 그 시기는 38세에서 45세 즈음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주와 시주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임진은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계묘에게 전달하고 계수가 가진 묘목을 활용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대신 드러내기에 아랫사람을 잘 활용하고 부립니다. 또 일주의 임진은 약국, 종교, 명리, 철학, 심리상담, 한의사 등 치료를 위주로 하는 직업에 어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둘 다 모두 그런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또 진토와 축토가 축진파하기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탕을 벌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도박, 투기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원국 구조를 이해했다면 실제로 발생한 상황을 대운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사운에 한의사였던 남편이 주식으로 20억 빚을 남기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계사대운은 20대로 축중계수와 진중계수가 천간에 드러나 축진파 작용으로 큰 돈을 벌려는 욕망에 휘둘립니다. 축진파로 인목 속에 있는 병화의 배체에 문제가 발생하고 인사형까지 겹치는데 그 시기는 24세에서 30세 사이입니다.
그 후 을미대운에 부동산에 투자하여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천억 재물을 모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을까요? 이 시기에 을미대운에 축진, 파가 동하고 신축과 임진으로 유축진, 삼자조합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유축진, 삼자조합의 재물은 조금씩 모이는 재물이 아니죠. 병신대운, 을미년, 임대료 수익도 엄청나지만 세금도 많아서 관리 부담으로 부동산을 정리 중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묘목에 이른 시기로 시간이 역류하니 흐름이 막히고 답답해지는 것이 이 시공간에 이른 것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정해신의 신에 기해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기유대운, 신해년 25세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앞의 내용을 자세히 들으셨다면 이 남자가 총명한 이유를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연간 정화가 신금에게 열기를 가하면 딱딱해진 신금은 저장했던 정보를 해수에 풀어냅니다. 이런 흐름이 바로 정신임 삼자조합으로 매우 총명한 두뇌의 소유자입니다. 또 구조에 따라서 큰 재물도 빠르게 축적할 수 있죠. 지지를 보니까 해로 파도의 방향이 단일하여 안정적입니다. 만약 여기에 자수가 섞여 역류하거나 미토가 와서 흐름을 방해한다면 해일처럼 파도가 일고 삶이 불안정해집니다. 사주 구조를 자연 현상에 비유하고 활용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럼 대운을 참조하여서 대운의 시공간 변화를 살펴볼까요? 기유대운, 신해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기에 금기가 풀어지면서 총명해지고 기유대운, 신해년에 합격한 겁니다. 중요한 점은 사주팔자 원국 구조에서 총명함을 결정한 것이며 대운에서 그 작용이 발현되었습니다. 즉, 운을 자세하게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 원국에서 대부분의 삶이 결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볼까요? 갑인, 정묘, 임신, 이민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인류대를 졸업하고 경호운, 이모년, 2002년 이민월에 우수한 성적으로 행정고시 합격하고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한다고 합니다. 살면서 인생의 굴곡은 없다고 하는데 원국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구조는 연월에서 조합이 하나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갑정묘 조합입니다. 즉, 정화가 가장 좋아하는 갑목을 연에 두었으니까 주로 교육, 공직, 법 쪽의 물상입니다. 외워두시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공직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연월에 목기들이 성장하려면 수기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반드시 임수를 필요로 하므로 임수 일간은 연월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자신의 에너지를 국가, 조상, 부모를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이런 물상이 바로 공직팔자요, 조상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죠. 월지 시공간을 보면 묘월로 새싹들이 우후죽순처럼 성장하는 시공간이요, 화기를 보충하면 그 기세를 최대로 확장하여 꽃을 피울 것이고 수기를 보충하면 내부에서 계속 성장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대운은 어떻게 흐를까요? 대운은 화운으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묘목 새싹들이 좌우로 펼쳐지고 밖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임으로 수기가 적절한 상황에서 대운마저 수운으로 흐른다면 묘목은 밖으로 나가 활동하기보다는 뿌리 내림에 치중하기에 공부만 하면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학자 타입으로 바뀔 것인데, 경호운, 이모년에 오오가 경금을 자극하면
뜨거워진 경금은 임수를 찾아갑니다. 경금이 임수를 향해 돌진하고 임수가 자연스럽게 취하기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또 하나 참조해야 할 것은 정묘 임신 간지 조합인데 정화가 일간으로 향하고 지지에서는 묘신이 짝을 이루어 을경합하니까 열매를 수확하는 조합입니다. 대운이 사오미 여름으로 흐르면서 열매를 확장하고 자연스럽게 임수에 풀어지고 일지 신금에서 열매를 확장하니 또 열매를 취하니 공직, 재물 모두를 취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을 같이 볼까요? 갑오기사 정축 개묘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출생하였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계유대운 30대 중반에 음식점을 시작하여서 52세쯤 건물 2개의 상당한 알부자라고 합니다. 완벽주의자로 꼼꼼하고 술은 마시지 않으며 재물 집착이 상당히 강하고 보수적이고 답답한 성격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히 일하며 부인복이 매우 좋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할 성격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실함으로 부를 축적하였고 병술년부터는 가족 때문에 상당한 재물 손실을 보았다고 하는데 원국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구조에서 배울 점은 연월 일시의 에너지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연월 구조는 갑오기사로 꽃피는 봄이며 갑기합으로 기초공사, 교육, 건설에 어울리는 조합이고 정화일간이 연간에 갑을 보았으니까 공직과도 어울리죠. 하지만 문제는 갑기합의 근본 목적이 뿌리를 내리기 위함인데 4월의 시공간이기에 불가능하며 공부에 열중하지 못해 교육 공직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만 갑목이 사화의 경금에게 목기를 전달하고 경금이 해수의 갑목에게 금기를 전달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목이 금으로 바뀌고 금이 목으로 바뀌면서 사계가 순환되는 거죠. 사주팔자에서 재물 크기를 판단할 때 재성이 지지에 근을 두어 강하거나 시상 편재격이기에 부자라고 판단하지만 이런 재물 크기는 부자라 부르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큰 재물은 바른 시공간 흐름으로 결정되며 시공간에 부여된 의미대로 결정되는 겁니다. 예로 정신임이나 유축진 같은 조합이죠. 갑목은 사화의 경금에게 금으로 무령을 바꿀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전달하면 경금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때 꽃 피고 열매 맺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꽃은 피우지만 여전히 뿌리 내림에 집중할 것인가는 원국 구조를 살펴서 판단하면 되는데 일주 정축으로 월지와 사유축 삼합을 이루려고 하지만 사축으로 시공간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4월에 필요한 개수의 발산 에너지가 축토의 지장간에 있으니 배우자 보기 좋고 시간 개수에 적절하게 드러나니 자식들이 효자이며 중년 이후에 발전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원국 구조의 시공간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연간 갑목이 일지 축토를 만나면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롭게 뿌리 내리는 시공간을 만나는 것입니다. 즉 갑목의 출발점이 축토에서 갑기합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출발하기에 이때 새롭게 교육 공직으로 갈 것인가 장사 사업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반드시 운의 흐름을 참조하면 됩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또 보면 묘목의 시기로 54세 이후에 묘축으로 묘목의 활동이 위축됩니다. 자, 그럼 원국의 구조를 살폈으니까 운을 한번 살펴볼까요?
운의 흐름으로 삶의 방향이 결정될 것인데 30대 이후에 계유, 대운으로 계수는 정화를 공격하여 원래 틀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이 평관은 직업 변동, 스트레스, 관제 구설, 질병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죠. 또 사유, 축, 삼합으로 물질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시기에 이르렀기에 따라서 갑목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수확하는 데 집중하는 시공간을 만났습니다. 이런 시공간에서 갑을 키우는 행위는 시간이 요구하는 행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계유대운의 시공간에 순응하는 행위는 사유, 축, 삼합운동이 원하는 대로 갑을 수확하여 금 물질을 취하는 것인데 이것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에 순응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 남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유축 물상으로 식당을 개업하고 재물을 모았습니다. 만약 사유축으로 묘를 잘라서 요리하는 직업 물상이 아니면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요리를 통하여 살기를 상쇄하는 것도 일종의 개운법인데 개수가 있으니까 시주에 개수가 있으니까 탕을 보글보글 끓이는 식당에도 어울립니다. 병술연애는 52세 즈음으로 묘축 조합과 축술형으로 좋지 않은 시공간에 이르는 겁니다.